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자 제1차 세계대전 끝났지 그제? 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너희들도 알겠지만 이제 삥 뜯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전쟁을 한 이유가 왜 전쟁을 했겠니? 그것은 삥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승전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패전국들한테 뽑아내야 돼 그치? 그러기 위해서 했던 회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야. 자 일단 파리 강화회의는 언제 한 거냐면 자 1919년에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했었던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느냐? 자 그 당시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전후 처리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 처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야? 승전국들이 패전국한테 삥을 뜯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삥을 뜯는다고 얘기하진 않아.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했던 원칙이 있어. 자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중에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윌슨이 발표한 자 평화 14개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윌슨 대통령 조금 훌륭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14개의 그 원칙을 발표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14개의 원칙을 파리 강화회의에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 회의는 겁나 평화로운 회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자 평화 14개조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 14개조의 원칙 중에서 가장 시험들 잘 나오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야. 자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죠. 자 민족 자결주의 자결 이 자결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민족한테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나라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지배받고 이럴 때니까 그게 당연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 지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일은 누가 결정하라는 거야? 자기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파리 강화회의는 자 평화 14개조 원칙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실적으로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평화로웠다 평화롭지 않았다 겁나 평화롭지 않았다. 이거 악마 새끼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땠냐면 자 그때 당시에 네 승전국입니다. 자 승전국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운영됐다. 승전국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득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주고 가야 돼. 자,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뭐 승전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지만 뭐 시험 문제는 연합국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승전국이지. 그런데 패전국들이 있었어. 자, 패전국이라고 한다면 뭐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데리고 있었던 식민지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풀어줬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승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같은 경우에 풀어줬다 안 풀어줬다? 절대 풀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거는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 평화롭지 않구나.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 강화회의를 하면서 도중에 조약이 하나 맺어주는데 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조약을 맺어주냐면 연합국과 그 다음에 누구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자 독일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자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베르사유 조약이야. 자 이 베르사유 조약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자 시험 문제 나올 가망성 9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야. 야 패전국들 어때? 쫘르르르 많잖아. 그런데 왜 이
EU, 즉 연합국 애들은 특히나 독일하고만 특별히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왜 맺었을까? 그거는 그만큼 독일이 싸움을 잘했다는 거야. 사실 패전국에는 독일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등등등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냥 핫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독일은 어땠다? 겁나 싸움을 잘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독일만 딱 끌고 와가지고 야 조약 맺어 해가지고 맺은 게 뭐냐면 베르사유 조약인데 이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이 있어. 그런데 이 식민지는 모두 다 승전국한테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싸가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의 일부 영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영토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영토인데 그 독일에 가면은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뭐 알자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자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알사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발음할게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이건 외국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발음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 발음해 주세요. 그래서 알자스 지방과 로렌 지방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굉장히 아주 금싸라기 땅이야. 그러니까 독일에서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과자 중에 초코송이 알지? 그 초코송이에서 초콜릿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해외 식민지를 모두 다 잃었어. 모두 다 잃었고 그 다음에 독일 영토 중에서도 일부 영토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뭐하고 뭐 알자스 로렌 지방이란 말이야. 자 이거를 승전국한테 연합국한테 어떻게 했다? 반환했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놈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놈들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어떻게? 군대를 축소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군대 장비, 그게 바로 뭡니까? 군비죠. 그러니까 군비를 갖다가 축소시켜버리는 그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사실 독일한테 맺었던 조약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 아니면 뭐야?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야 다 내놔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배상금이라는 것도 조금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용화가 1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라에몽 용화한테 야 1억 내놔 이렇게 해봐. 그러면 도라에몽 영화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야 배째 이렇게 얘기한다. 야 배째 배 갈라 내 장기 뜯어가지고 갖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10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100원 내놔 이렇게 하면 뭐 100원은 뽀려서라도 이렇게 초딩한테 삥 뜯어서라도 선생님한테 내놓겠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은 그지란 말이야. 그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지예요. 그런데 이 그지 같은 독일한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배상금을 요구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 독일이 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갚아내기 위해서 독일 전체가 완전히 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그지가 됐냐면 만약에 비누 이제 씻기 위해서 비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노동자가 비누 한 장을 사기 위해서는 3개월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만 비누 한 장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독일은 이 베르사유 조약 잘 봐봐. 자 얘들아 잘 봐라. 지금 이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 총 몇 가지면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내용이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지만 서술형으로도 일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이 베르사유 조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 그 성격은 바로 뭐냐면 독일한테 너무 뭐다? 네 보복주의죠. 이거는 완전히 복수란 거지. 보복주의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독일한테만 뭐야?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독일이 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조약 맺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실제 독일이 졌지만 독일만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 프랑스나 영국이나 사실 독일만큼이나 그냥 다 싸가지 없고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쵸? 얘가 개면은 얘도 새끼야. 그쵸? 그러니까 얘도 개고 얘도 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나쁜 놈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독일한테만 너무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독일은 특히 이것들 중에서 특히나 이거를 감당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유 그냥 돌아버려 하면서 독일이 다시 한번 뭐를 일으킨다? 제2차 세계대전을
더 크게 히틀러와 함께 더 화려하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은 연합국가 누가 맺었다? 독일이 맺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연합국가 배정국이 맺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아. 왜? 얘 패전국이잖아.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뭐에 의해서 돌아가냐면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승전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어땠느냐? 겁에 질리긴 했어. 그 전까지의 이제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나라 대 나라의 그 전쟁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계대전은 그냥 다 미쳐가지고 다 총질하고 다 두두두 서든어택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겁나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 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전쟁을 말려줄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 당시에는 국제기구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UN도 있고 뭐 WTO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국제기구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국제기구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자, 국제기구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걔가 바로 뭐냐면 국제연맹이야. 자, 여러분들 이 국제연맹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게 뭐라고? 국제연맹이라고. 자, 국제연맹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막아달라 이거야. 미리.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연맹이다. 자, 국제연맹은 자 중요합니다. 자, 최초의 전 세계 최초의 뭐다? 국제기구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국제연맹은 엄청난 한계점을 가져. 엄청난 한계점을 가졌으니까 전쟁을 막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훨씬 더 크게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 처음에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제시한 애들이 누구냐? 미국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기에 빠져버린다. 자, 미국은 왜 빠지냐면 실제 얘 입장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계속 미국은 부자가 돼요.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하여간 계속 부자가 됩니다. 전쟁 일어날 때마다 얘는 부자야. 그러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게 나쁠 건 없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센 애들이 소련이야. 네,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과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말은 해놓고서는 갑자기 불참을 해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지금 하려고 그래. 얘네들이 막 싸우려고 그래. 막 총을 들이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말리는 방법은 뭘까? 가서 이제 막 말로 하는 거야. 야, 싸우지 마. 너네 그렇게 싸우다가 무릎에서 피나 막 이런 얘기해요. 막 야, 내 얼굴 보고 참어 막 이런 얘기해. 그럼 바로 죽방 날라오죠. 더 싸워, 더 총질하면서 네 얼굴 못 보겠어 막 그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싸우려고 하면 얘네가 총질하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박격포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마.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말릴 것 같으면 무슨 제재를 해야 되냐면 군사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만 미국과 소련 같이 강대국이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제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제재를 하냐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 너네 만약에 전쟁하면 너네 물건들은 무역 못하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물건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네 싸우겠냐 안 싸우겠냐. 더 뒤지게 싸우죠. 그죠? 부스터 달고 얘들이 열파참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 엄청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 왜 그러느냐?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강대국들이 불참해서 군사적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형 1타입니다. 여러분들 국제연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서술형 1타. 자,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평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했어. 전쟁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이제 조약을 맺었냐면 부전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자, 부전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부자의 전쟁 전자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전쟁을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몇 개 국가가 맺긴 했는데, 선생님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 못 가. 그래서 금방 깨진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워싱턴 회의 같은 게 있어요. 이 워싱턴 회의는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군비 축소 회의야. 그러니까 이 전쟁 물자들을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전쟁이 되니까 이런 전쟁 물자를 조금 축소해 보자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성과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부전 조약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얘들은 성과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녀석이 하나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 누가 탄생되기 시작하냐면 신생 독립국이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 아이들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독일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뭐냐, 패전국들이지. 근데 얘네가 식민지로 먹고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라든가 또는 뭐 폴란드라든가.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머리 복잡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애들이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런 애들이 패전하면서 얘네들이 독립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뭐라 그러면 신생 독립국이라고 얘기해. 알았어?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 탄생됐는데, 얘네들이 죄다 뭐를 선택했냐면 거의 대다수가, 잘 들어, 민주공화정을 선택했어요. 뭐라고?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민주공화정 같은 걸 선택했어. 그리고 또 패전국들 있잖아. 자, 패전국이라고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있겠죠. 그런데 이 패전국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죄다 뭐를 선택했냐면 얘네들도 민주 공화정을 딱 선택을 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름을 기억해야 돼.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여기에 들어선 공화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터키, 드디어 터키입니다. 터키 공화국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그냥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들어섰다. 네, 얘 고맙지. 예, 존행 고맙죠. 딴 놈들에 비해서 오스트리아 그냥 공화국이 들어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야, 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신생 독립국들이 민주공화정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패전국들이 민주공화정을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 세계에 뭐가 민주주의가 확산됐다라고 났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 신생 독립국이 민주공화정 선택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들어섰다. 오스만 제국의 터키 공화국 들어섰다. 이게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확산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자,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여성의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참정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죠. 여성도 이제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즉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인간들이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선거라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 보통선거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정되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여성의 참정권 인정, 보통선거 인정, 이런 것들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확산됐구나. 요거 딱 캐치해야 돼. 요 내용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 내용이 눈물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이런 여러 개의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들, 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지. 자, 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 그런데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 특히 승전국들의 식민지,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그 승전국에 일본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들은 여전히 벗어나지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민족운동을 펼쳤는지 알아볼 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사상이 있어. 맞춰봐. 배경이 되었던 사상. 피디님 맞춰봐.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데 배경이 되었던 사상. 정답은? 민족 자유주의.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저는 선생님은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네, 당연히 못 맞을 거라고. 헐, 대단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야.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사상은 바로 뭐다? 민족 자결주의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자, 한국에서는 뭐가 일어났어? 당연히 알겠지만 3.1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누가 잘 나오냐면 중국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헷갈려요. 많이 어렵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 중국이 아주 난해한데. 자,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그 스타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첫 번째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5.4 운동이 일어나. 자, 시험 문제 나와. 5.4 운동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민족 자결주의 영향 받았겠죠. 그죠? 자, 5.4 운동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맞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3.1 운동은 5.4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자,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얘는 3월이고 얘는 5월이야. 그치? 이런 거 헷갈려 하지만 얘가 얘한테 영향 줬겠죠. 절대 얘가 얘한테 영향 못 준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4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5.4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중국이 있는데요. 네, 얘가 중국입니다. 심각하네. 예, 얘가 중국이에요. 중국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네, 중국을, 네, 선생님이 이렇게, 네, 만두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 만두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런데 이 중국을 그 당시에 누가 점령에 들어왔었냐면, 이제 독일이 점령해서 들어왔어서, 독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독일 놈들이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딱 점령을 했었던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지면서, 자, 누가 선전포고를 해서 일본이 딱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일본이 누구 편에 섰니? 영국 편에 섰잖아. 그쵸? 그래서 일본은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당연한 거죠. 독일을 공격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도 대단한 놈들이야. 네, 오덕들이 원래 대단해. 그래서 이 독일을 몰아냈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그 당시 독일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었는데, 자, 일본이 그 이권들의 몇 개를 더 얹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5.4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일본이 중국에게 약 몇 개? 네, 21개입니다. 자, 21개조를 요구했어요. 일본이 중국에게 21개조를 요구했어. 근데 21개조 그 요구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땅 내놔. 야, 니네 지하자원 뭐 내놔. 내놔. 이거 대놓고 뭐예요? 날강도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21개조 요구를 했어. 굉장히 중요한 거지. 21개조 요구를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중화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놈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위안스카이지.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해줬지. 자, 잠깐만 다시 설명을 조금 해주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벌이라는 놈들이 있어. 이 군벌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가 여러분들 나라에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 있는 군대 말고도 개인이 데리고 있는 그 개인 병사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군대같이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군대같이 막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한 나라 군대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군벌이야. 근데 중국에 이런 군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이런 군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겠지. 군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군벌들 중에서 잘 들어. 일부 군벌은 일본한테 되게 일본하고 친하고 일본한테 중국을 막 팔아넘기려고 하는 군벌들, 아주 싸가지 없는 군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벌들 중에서 가장 싸가지 없었던 군벌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었던 누구? 위안스카이야.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자존심도 없어.
일본이 이 21개조를 요구했는데 바로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에 의해서 자 군벌입니다. 그 당시 군벌 자 군벌 중에 가장 센 군벌이 누구라고? 위안스카이.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것을 갖다가 승낙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러자 누가 열받았느냐? 자 그 당시 베이징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합세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919년에 일어난 오사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오사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첫 번째는 뭐겠냐? 당연한 거지만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 철폐해라. 21개조 요구. 일본이 원하는 21개조 요구를 어떻게 해라? 없애라. 철폐해라. 이거 주장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난 싫어. 누가 싫어? 반군벌이에요. 반군벌. 여기서 얘기하는 군벌은 바로 누굴까? 위안스카이 같은 쓰레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잖아. 야 이 쓰레기들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반군벌을 외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뭐냐면 반제국을 외칩니다. 이 제국주의 세력에는요. 요런 일본놈 같은 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중국에 누구도 들어와 있으면 뭐 네덜란드 이런 애들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뭐든 다양해. 그쵸? 네덜란드부터 해서 굉장한 막 영국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세력들아 난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반군벌 반제국 이걸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주장했던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베이징 대학생들이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천안문에서 뭐 시험 문제 태년먼이라고도 나오죠. 태년먼. 그게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에서 막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중국의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특히나 산둥 지방에 있는 이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오사운동에서 주장했던 것들 21개조 요구 철폐와 반군벌 반제국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자, 국공합작이라는 게 있어. 자, 이 국공합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뭐 했다? 손을 잡았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 근데 북한은 공산당이지. 그쵸? 근데 남한은 뭘까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자본주의란 말이야. 그치? 똑같아. 중국도 그 당시에 어떠냐면 마오쩌둥. 자, 봅시다. 마오쩌둥. 자,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얘는 그 당시에 이제 젊은이였습니다.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겼냐면 공산당이라는 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자 순원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지 순원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엄청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국의 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국민당이야. 그런데 이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건 남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서로 뭐야? 반대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합작 서로 손을 잡았다고? 희한하죠? 네, 손을 잡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라 그래. 근데 얘네가 도대체 왜 손을 잡았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지금 당장 중국에서 얘네 둘이서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중국에 누가 들어와 있어? 일본 놈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손을 잡고 일본 놈을 같이 뭐하자? 몰아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중국을 좀먹는 놈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반군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구? 네, 군대 세력,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먹고 있는 군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타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슨주의 세력, 제국주의 세력인데 이 제국주의 세력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타도하기 위해서는 너랑 나랑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자? 손을 잡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원은 얼마 못 버티고 이 사람 죽어버려요. 원래 그 지병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인데 결국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당을 누가 이끌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장제스라는 인간이 나타나. 장제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 장제스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국민당을 이끌기 시작해. 그래서 이 장제스는 이제 순원의 그 유언을 받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누가 많았다고? 군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군벌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북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그러면 장제스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군벌들을 막 없애기 시작해. 장제스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 장제스가. 그래서 북벌을 단행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봐봐. 일단은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이 공산당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면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당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서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야?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누가 잡았냐면 순원이 잡은 거야. 그쵸? 그러나 장제스는 순원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얘는 공산당이랑 계속 손을 잡고 싶어? 안 잡고 싶어? 안 잡고 싶어. 그래가지고 북벌을 단행하면서 장제스가 힘을 좀 키웠어. 그리고 힘을 키우자마자 바로 누구를 공격해버리냐면 공산당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산당을 뭐 해버렸느냐? 공격해버린 장제스가 공산당을 공격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적으로는 원래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작했었지만 손을 잡았었지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합작이라 볼 수 없어. 왜? 공산당은 공격하고 그냥 하루 사이에 3,000명을 공산당 3,000명을 그냥 총질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공합작은 아예 어떻게 됐다? 분열됐다. 그래서 국공 분열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장제스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군벌, 가장 센 군벌, 그 군벌은 어디에 있겠어? 수도인 베이징에 있었겠지.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군벌 정부까지 완전히 타도시켜버리면서 결국은 이 장제스에 의해서 중국 전체가 아예 어떻게 된다? 통일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을 아예 어떻게 했다? 통일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제스의 힘이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아예 장제스가 아예 공산당을 그냥 뭐 하루에 3,000명 죽이고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공산당의 근거지가 있었어. 마오쩌둥이 살고 있었던 공산당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 그래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그런 농민들이 함께 공산당을 따라서 한 진짜 10,000km 정도를 이동을 해요. 걸어서. 대단한 거예요. 10,000km를. 여러분들 1km만 걸어도 진짜 돌아버려요. 근데 중국은 확실히 사이즈가 달라. 10,000km를 걸어서 이동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공산당이 어떻게 대장정을 어떻게 했다? 감행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국공합작의 이 내용들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책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장제스가 북벌을 단행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북벌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북벌을 단행하고 공산당을 공격하고 국공이 분열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순서로 바로 이어. 근데 이으고 요거를 설명 안 해주고 바로 요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설명 안 해주고 요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공격함으로써 공산당은 대장정을 감행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고 좀 더 자세히 풀면은 요 순서가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선생님하고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이번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쉬우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남부아시아에 일단 인도야. 너희들 인도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2명이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여성들의 다이어트 롤모델. 이 사람만큼 빼고 싶어. 누구? 간디입니다. 선생님도 대학 시절에 다이어트를 좀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할 때 꿈이 간디였어요. 간디처럼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 이제 그 남자 동기들한테 얘기했어. 난 간디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 동기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면 그럼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간디처럼 다이어트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도하면 간디를 기억하고 가세요. 이 간디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뭐를 외쳤느냐? 비폭력 불복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막 누르고 있었어. 그치? 근데 총과 칼로 눌렀었단 말이야. 근데 간디가 똑같이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똑같이 폭력으로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다. 그러니까 폭력하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행진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이야. 이 간디는 영국 상품이 사실 식민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식민지라는 거는 이 나라를 식민지로 먹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강제로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상품에 대해서 불매 같은 것도 외치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당시에 인도인들한테 자기네 소금을 비싸게 막 팔아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다른 소금 못 먹게 했어요. 그러자 이 간디가 어땠냐면 나는 그 소금 먹지 않겠다. 소금을 우리에게 팔지 않는다면 좋다. 그러면 소금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바다까지 걸어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간디랑 같이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간디는 더 말라져 가겠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소금 만들어서 먹고 짜다? 네. 따다. 네, 그죠. 짠 거죠. 그쵸? 호이. 네, 갑자기 선생님이 최연석 셰프가 생각났어요. 호이. 네. 어쨌든 간에 소금행진 이런 것들 했어. 이게 바로 비폭력 불복종이야. 근데 이 간디의 친구 중에서 네루가 있습니다. 네루. 근데 이 네루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예요. 이 사람 뭐냐면은 무장 폭력 투쟁. 그러니까 무장해가지고 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인물 기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서 베트남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베트남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프랑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베트남 최고의 영웅입니다. 호찌민입니다. 기억하고 가세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인도 차이나 공산당이야. 그래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만들어서 프랑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거 기억하고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자,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인도네시아에 스카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르노. 그런데 이 스카르노가 뭘 만들었냐면, 자,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동맹을 또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었죠. 네, 요거 정도 기억을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뭐를 획득하게 되냐면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이입니다. 자, 타이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 시암이었지. 그런데 이 타이에 있었던 청년 장교들이 있는데 이 청년 장교들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타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타이라고 쓰게 된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타이라고 쓰게 됐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오스만 제국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 무스타파 케말이야. 자, 무스타파 케말은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들어. 이 사람은 원래 청년 트리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 근데 참전을 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간 전쟁에서는 꽤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스만 제국 자체는 얘는 실패했지. 망했지. 근데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망하고 나서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대한 관리를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죠.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왔는데 요거에 반기를 들고 이 무스타파 케말이 영국하고 프랑스에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해낸 다음에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면
터키 공화국이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스타파 케말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최고 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영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시킨 사람이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터키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정치로 유명하냐면 개혁 정치로 유명해요. 터키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개혁 정치를 펼쳤느냐? 자, 일단 서양과 맺은 굉장히 불평등한 그 조약들이 있는데 이 조약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소멸시켜버려. 대단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서양과 불평등 조약 맺은 거 이걸 없애버려.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거야. 그거를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대단한 건 또 뭐냐면 이 여성의 지위를 엄청나게 또 향상시켜 준다는 거. 이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들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의 그런 지위도 엄청나게 향상시켜 줬다는 거. 그래 그거 왜 이제 뭐를 하냐면 자 문자를 개혁했어. 그래서 우리는 아랍어를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라틴어 같은 걸 쓰자라고 하면서 문자를 개혁해. 직접 자기가 문자를 배워가지고 그 로마자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막 직접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스타파 케말은 워낙에 베리베리 네 겁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자 그때 당시에 종교와 정치를 뭐했다? 분리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너희들 오스만 제국 술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술탄이 정치하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분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터키 공화국을 진보화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성의 참정권을 어떻게 해줬다?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파트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특히나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이 정말 쩔어요. 많이 쩌는데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